그 펜앤마이크에서 이런 도표를 이제 이렇게 제시한 거를 보고 제가 이제 펜앤마이크의 이 설명에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라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리비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라크하고 리비아에서는 그 독재자가 사형당하는 일이 일어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우크라이나에는 생존했죠. 이란은 현재 대미 핵무기 갖고 항쟁 중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빼놓은 요소가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북한과 이 나라들과의 다른 점은 이 국력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북한의 국력하고, 여기 지금 이라크, 리비아 이런 나라들은 우크라이나를 잃어버림으로써 소련이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병점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곡창지대고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나라 크기도 크고, 리비아는 석유 거기다가 이라크는 완전히 이건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었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국력이 강한 나라들에 있어서 핵무기의 문제였고, 북한은 이 나라들에 비교하면은 상대가 안 되거든요, 국력이. 요 요소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체제가, 세습 체제가 핵무기에 그렇게 이제 의존해 온 것은 자기네들의 어떤 이런 공산주의적 이런 경제 체제 가지고서는 도저히 국가를 부흥시킬 방법이 없고, 국민들을 결국은 굶어 죽이게 되니까, 국민들이 굶어 죽으면 결국 자기의 정권이 몰락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3부자, 이 독재자의 딜레마는 국민이 어느 정도 좀 살면서 독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시된 나라들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라크와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 이란 모두 북한보다는 그래도 국민들이 먹고 살만한 나라잖아요. 이 나라들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북한은 지금 당장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북한에 비교하면은 좀 여유가 있었던 나라였죠. 근데 어쨌든 북한은 이제 자기네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생존 방식이죠. 생존 방식. 체제도 결속시키고. 그러니까 조폭 집단들이 하는 일을 한 거라고 밖에는, 그러니까 핵칼 많이 만들자, 이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숨도 살고, 자기의 권력도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핵을 가지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라면, 또는 김정은이 정말 믿는 어떠한 책사 내지 브레인이라면은 현 상태에서 김정은이 취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트럼프하고 아주 정말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미국으로 망명하는 거죠. 내 목숨을 살려달라. 그렇게 이제 망명을 극비리에 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일단 자기 목숨 이제 하나 부지하는 거, 이게 최선책인 것 같고요. 두 번째의 김정은의 입장에서 최선책은 뭐냐 하면
그냥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예, 한국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리고, 한번 해보자. 예, 이판사판이다. 이러고 나가는 게 김정은으로서의 두 번째 최선책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최선책은 첫 번째 최선책보다는 훨씬 본인이 살아남을 확률이 떨어지죠. 예. 그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나 대신 뭐가 있냐 하면 두 번째의 방식은 남한에다가 핵폭탄 터뜨리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는 그거는 훨씬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게 성공하는 경우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반전 여론 일어나고 또 6.25 때처럼 또 휴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김정은이가 자신의 독재 체제를 유지해 간다면은 자기의 독재 국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독재자로서의 권력도 유지하고 다 자기한테는 해피엔딩이죠. 그것을 욕심내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나가는 것이고 첫 번째 최선책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은 여태까지 누려왔던 독재자로서의 그 권력을 다 자기가 포기하는 거니까 그냥 자연인으로서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암살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첫 번째 게 그래도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떠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데는 그게 매우 유리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최선을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이죠. 자기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제왕의 권력을 놓기 싫은 거죠. 그 욕심이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욕심은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으로서 죄를 짓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죄를 진 사람은 사망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온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욕심은 죄를 낳고 할 때 욕심을 버리면 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욕심 때문에 못하겠고 두 번째 거 남한에 폭격하고 핵폭탄 터뜨리고 전쟁하는 거는 승산이 그건 실제로 객관적인 승산이 되게 얕죠. 김정은이가 목숨을 부지할 일단 전범으로 되고 체포될 거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세 번째로 김정은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과 야합을 해서 어떻게 이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서 남한에다가 빨대를 꼽아가지고 그걸로 그 돈을 갖고 자기가 계속 유지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세 번째 하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게 뭡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그래서 당연히 3번이 제일 그럴듯한 거죠. 그러면 문재인 씨는 좀 나이도 김정은의 그래도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냥 적나라하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해주고 네가 살 길과 지금 내가 너한테 아무리 돈 많이 퍼준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결될 것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우리 좀 정말 살 길을 찾아보자. 너도 좀 살아야 되고 나도 정권 유지할 길이 뭔가 이렇게 정말 톡 해놓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 그래도 건설적인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문재인 씨가 사실은 그렇게 부도덕한 촛불 이런 반민주적인 이러한 그 촛불 폭동으로 인해서 정권을 이렇게 장악하게 되었고 정당성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김정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민주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김정은은 독재자고 세습자고 이런 사람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문재인 씨는 그래도 어쨌든 합법적인 선거로서 선출된 대통령이고 나이도 김정은이보다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고 하면 점잖게 타일러서 야, 그래도 너 나 같은 그래도 이렇게 친북 대통령이 섰을 때 좀 살 길을 찾아보자. 그래 솔직히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내 생각에는 네가 살 길은 지금 미국으로 망명으로 이민 가는 거다. 지금 여기서 지금 남한에다가 빨대 꼽아서 이렇게 한다는 네 계획도 내 이해는 가지만 남한이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 이 뭐 자유우파 이 사람들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라서 그게 될 것 같냐?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아무리 수덕수덕해도 그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어도 이게 남한에 이게 지금 안 되고 나도 사실 뭐 임기제 대통령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우파 이게 들어오면은 지금과 같은 호기가 너한테 안 온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 보기에는 네가 미국으로 망명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그냥 턱 해놓고 얘기를 해주면 김정은이가 대우각성하고 용단을 내려서 자기도 살고 세계 평화도 이룩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씨만 해도 김정은하고 비교하면은 훨씬 민주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합법적인 사람이고 그러면 뭔가 좀 선배로서 김정은은 문재인하고 비교하면 저 옛날 무슨 저 고대 국가의 뭐 왕 같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안 해서 그 어린 조카 손에 권총 들려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타일러서 뺏을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돈 주고 해가지고 결국 그 어린아이를 더 망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가 약간 좀 헛나갔는데요. 어쨌든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포석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6.12 회담이 어쨌든 트럼프가 김정은의 페이스에 말렸다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트럼프가 6.12 회담 안 하겠다. 이렇게 아주 잘했는데 바로 다음날 번복해가지고 결국 김정은의 수법에 말려들었다. 이렇게 지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일리가 있는 설명이지만은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어쨌든 협상을 하면 미국 페이스로 가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미국이 지금 마주 앉아가지고, 뭐, 김정은에게 얘기하는 무슨 뭐 한반도 비핵화 이런 개념으로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북핵을 폐기한다. 그런 어떠한 협상이 되고 나면 일단은 대의 명분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어차피 안 되는 배에 올라탄 핵무장이라는 안 되는 배의 김일성, 김정일 시대부터 잘못 설정된 방향으로 달려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가 되려면은 북한 자체가 지금 얘기한 이라크,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 나라들보다도 더 강력한 국가일 때 그것이 가능한 얘기고 이 나라도 하고도 잽도 안 되게 약한 나라가 무슨 핵무기 하나 가지고 그게 묘안이 된다는 그 생각이 김일성과 김정일 그 사람들도 어차피 막다른 골목이니까 이제 그 길로 달려간 거죠. 그 길로 달려간 것이고 그거는 시한부 목숨이죠. 시한부 목숨이고 이제 시한이 다 한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ICBM까지 건드리면은 우리는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단계로 지금 왔기 때문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 온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업보를 자기가 이제 도맡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에게는 답이 없고 지금 이런 식의 이제 스케줄대로 가서 북한이 어쨌든 미국과 직거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6.12 선언으로는 CVID를 이루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는 과정까지 과연 우리 남한이 얼마큼 버틸 수 있느냐. 그동안에 우리 남한이 북한의 그 불온분자들과의 이 남한에 존재하는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전복되거나 적화 통일되거나 이런 일만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건데, 이런 일만 우리가 잘 막아내면 북한 체제의 레짐 체인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와중에 잘못돼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배를 잘못 몰아가지고 이게 연방제 통일이 된다거나 무슨 적화 통일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도루묵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지, 그것만 막아낼 수 있다면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6.12 회담에 대해서 밀고 땡기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협정에서 무슨 문재인이 하는 식으로 협상하지는 않을 거니까, 자욱은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이 거기에다가 사인을 함으로써 김정은은 그 레짐 체인지의 길로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본인으로서는 그 발자국 내미는 것밖에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